곧고 구둠이 숭고한 대나무. 이 대나무의 전통의 멋과 향기를 담아내는 전남 광양 죽필명인 김선준. 2005 전국 공예품 대전 산업자원부 장관상, 2007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 2010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김선준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화려하게 변신시켜 20여 년째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대나무의 가치를 아주 특별한 죽필 공예로 승화시켜낸 광양 죽필명인 김선준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정상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광양 죽필 만년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나무 죽필 공예로 올곧게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선준 공예가 한국의 미를 색다른 대나무 공예로 새롭게 발전시킨 김선준 명인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광양에서 오신 귀한 광양 죽필 김선준 명인을 모셨는데요. 네. 광양 죽필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광양 죽필. 원래 이름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광양 죽필. 원래 죽필은 그 대나무를 소재로 한 필기구라는 의미에서 죽필입니다. 거기에 고유명사 광양을 붙인 겁니다. 광양이란 지역 명칭. 예, 그래서 저는 광양에 있는 죽필이 아니고 광양 죽필이라고 바로 로고를 했습니다. 예. 이 죽필은 처음 시도하신 건가요? 네, 처음 했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 시도를 그렇게 하시게 됐어요? 관심이었습니다. 사실은 학창 시절 때 저희들이 그 잉크 찍어 쓰던 펜, 예, 그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어느 날 대나무를 하나 주워서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광양이 좀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담양이 대나무가 많은데 왜 광양이냐 그러면 우리 전국에 보면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제 주로 이제 담양에서 생산하는 수공예품과 제가 쓰는 대나무 종류가 좀 틀릴 뿐더러 그다음에 제가 시작이 일상에서 보였던 그 대나무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디 특별한 지역의 대나무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광양죽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많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네. 이제 공예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받다 보니까 예, 우리 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국빈들 예, 오실 때나 또 순방하실 때 저거를 대나무 만년필을 예, 활용해 하시는 예, 그래서 지금 약 한 30여 개국 정상님들이 뭐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부시 미국 대통령. 예, 미국 부시 그다음에 중국 후진타오 주석, 전 주석 예, 그분들이 저 만년필을 소장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광양 죽필의 김선준 명인은 수많은 수상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은 예술인이다. 조용히 장인 정신을 올곧게 지키고 있는 공예인 김선준 명인. 그의 광양 죽필은 전국의 명성을 넘어 세계적인 공예품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공예를 예. 전문적으로 배우셨나요? 근데 사실 이제 항상 듣는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제가 전공 자체가 전산 아, 전산이세요? 전산을 예, 전공했습니다. 예. 예, 컴퓨터를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학창 시절 때 배운 그 전공을 살려서 예,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 취미 생활로 하던 네, 일이 지금 공예 쪽으로 예, 본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취미 생활을 할래도 예, 이 공예를 하려면 예, 누구한테 배우거나 예. 또는 독학을 하거나 예. 무슨 독학을 할 때도 뭐 뭔가 교본이 있어야 할 텐데 예. 그럼 어떻게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재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미술 분야에 좀 관심이 좀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조금은 이제 이 공예 분야보다는 이제 회화 그림 그런 분야에 조금 관심이 많이 있었고 좀 소질도 좀 있었고요. 이 대나무 이 죽필 공예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우리 카탈칼 하나로 대나무를 깎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대나무를 어떻게 열 처리를 하고 어떻게 또 광을 내고 또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것도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해보고 실패하고 경험으로 이 과정까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네, 네. 뭐 시행착오도 많으셨고 예.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 씻지 않으면 자기의 원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때가 묻고 뭐 이런. 근데 원래 자연 대나무들은 자세히 보시면 세월에 찌든 때들이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찌든 때를 없애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펜을 만들면 항상 내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그 세척 과정에서 처음에는 톡한 그 세차장 세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세제를 써보 그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 담양을 몇 회 쫓아다녔습니다. 광양서 담양 거리가 거의 1시간 거리인데 계속 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이제 정말 우리 전통 예전부터 대나무를 다루셨던 분들한테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을 이용을 하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불을 어떻게 이용하라가 아니고 그냥 불을 불. 그 소리 듣고 바로 와서 뭐 한 서너 가지 불을 피워놓고 연탄불, 뭐 숯불, 가스불, 하물며 알코올불까지 켜놓고 대나무를 갖다 대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를 보면서 습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마디 선문답 같은 얘기 듣고 본인이 이제 실제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냥 습득한 거네요. 예, 왜냐하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알려주면 바로 알아듣고 바로 시행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럼 죽필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나무의 자연미를 얼마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를 얼마만큼 내가 표현해 주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가장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채취해서 실제로 펜 하나가 탄생하는 그 기간, 대나무가 머금고 있는 습이라든지 대나무를 아가 가지고 있는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없애주고 닦아주고 하는 부분이 좀 힘들었고요.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대나무 죽필을 하나 만드는데 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는 뭐 당장 하루 만에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채취해서 완성까지로 계산한다면 보통 한 2, 3년 걸리고요. 하나의 볼펜이 펜이 탄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료가 갖춰진 상태에서는 약 10일에서 약 한 45일 정도. 만년필 같은 경우는 한 45일 정도 하나 나오려면 말입니다. 예. 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0일 안에는 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됐든 10개가 됐든 좀 날짜가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중국의 저가 공예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수공예품은 상당히 고가일 수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저가 공예품, 중국 저가 상품
중국 저가 상품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이 피해를 본다. 물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진정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뭐 스위스 시계가 싸서 관광 상품이 되는 그렇죠. 거고 몽블랑 만년필이 싸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예품, 우리 공예인들이 우리 그 공예품을 생산하는 제조하는 분들이 전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든다면 충분히 저가에 이용되는 중국 상품이 어차피 인권이고 가볍게 한 공정 두 공정을 빠뜨리는 그 제품들이거든요. 충분히 경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계 제품들을 다 돌아본 결과 수공예 작품은 경쟁력이 있었다. 승부수는 만년필이었다. 세계의 유명 만년필 못지않게 명품으로 우뚝 설 그런 상품을 만들어보리라. 그 결심은 오늘날 광양주필 대나무 만년필로 완성이 되었다. 필이 예. 일반 만년필과의 차별화도 그런 그 명품으로서의 차별화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만년필에 있어서 그 기존의 그 또 스텐이나 기존의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펜하고 자연의 대나무, 자연 소재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연에 있는 소재를 썼고 두 번 다시 이 펜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모양이 자연 대나무를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독자적인 소장 만족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펜은 누가 갖고 있든지 간에 유일무이한 펜이네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겠네요. 예, 그럼. 그 만년필이나 볼펜은 이 대나무 하나에서 몇 개나 나오나요? 이제 볼펜하고 만년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볼펜도 저는 이게 지금 마침 대나무니까요. 대나무 보면 이렇게 격가지가 붙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재료로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격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 이 밑에서부터 사용하는데 그것도 마디로 구분하기 때문에 볼펜 같은 경우는 이 손에 쓸 수 있 그릴감이 있어야 되고 또 길이가 적당한 길이가 돼야 돼. 모든 그 펜의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개에 1개 정도. 대나무 10개? 네, 대나무 10개에 1개 정도. 그러니까 대나무 밭에를 간다면 약 평당으로 계산한다면 대나무가 일정한 굵기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평으로 따진다면 볼펜 하나 정도 나올까, 그것도 나오지도 말까. 근데 채취해 놓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를 볼펜 할 수 있겠다는 걸 채취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2, 3년을. 그런데 이제 만년필 같은 경우는 이 볼펜은 제가 뚜껑이 있는 게 있고 또 뚜껑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없는 거는 조금 볼펜 생산이 많이 할 수 있고요. 있는 거는 또 이 마디를 저는 하기 때문에 마디로서 뚜껑을 만들기 때문에 소재가 적습니다. 근데 만년필은 모든 게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눈에 보이는 대나무 거의 1000개, 2000개에서 하나 소재가 나올까 말까. 만년필은 네. 1000그루 이상의 대나무에서 하나 정도를 건질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그 1000그루가 같은 품종일 경우, 즉 같은 사이즈일 경우 이 윗마디를 또 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몇천 개, 몇만 개에서 한 몇십 개 나오는 그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스위스 고급 시계처럼 명품 대나무 만년필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었다. 만년필의 타이틀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것은 2007년 공예대전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다. 고부가 가치의 상품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나무 공예로 상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예.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대표적인 2005년도에 공예대전에서 장관, 산업자원부장, 그때 당시엔 산업자원부가 있어요.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2007년,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럼 이제 그동안 예. 유명해지신 거는 결국 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많이 알려지기 예. 시작하셨을 텐데 예. 그때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겠어요. 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뭐 실력 갖고 뭐 실력이 한 30%, 운이 한 70%. 저는 그렇게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각 이 죽궁예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뭐 모든 분야의 공예에 전국 예선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예선을 16기 시도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서 그게 1등을 해야 대통령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 5, 6천 명 정도 예선까지 세면 그렇게 해서 한 500에서 600여 점이 본선에 각 지자체에서 보통 2, 300점 뭐 도자기, 뭐 금속공예, 한지, 섬유 왜 저는 이제 대나무다 보니까 기타 분야로 출품을 했는데 다 통틀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심사위원들이 그날 유독 눈에 띈 작품의 점수를 많이 줬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있었다. 그럼 그 공예대전으로 받은 그 상 받을 때 그 예, 예. 작품이 만년필이었나요? 아니면 볼펜이 뭐 어떤 죽필이 어떤 거였나요? 네, 죄송하게도 제가 2번을 대통령상을 받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만년필. 네, 죽필 네, 만년필. 네, 만년필.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실용 볼펜으로 받았습니다. 아, 볼펜. 네, 근데 이제 막연히 볼펜 만년필 그러니까 뭐 필기도구에서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러는데 형태 자체가 그 볼펜이지만 겉으로의 형태 자체가 어떤 그 상품으로서 공예품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고요. 만년필은 만년필대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랬군요. 대나무를 채취하고 보존하고 가공하고 또 이제 결국 작품을 만드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을 텐데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특별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우리 공예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는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재료. 예. 이겁니다. 그 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네. 좋은 재료가 좋은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 혹 습에 닳까 네. 한여름에 난로를 때우거든요. 아, 장마철에. 예, 장마철에. 예. 그래서 그렇게 또 어느 날 통풍이 안 되면 네. 바람 부는 쪽으로 대나무를 다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이 빠져나가면서 그 대나무가 갖추고 있도록 또 어떨 땐 끓는 물에 넣어서 씻기도 하고요. 아, 그 씻고 놓고 또 말려서 어떨 땐 불에 대서 껍질을 또 벗겨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 키우는 것처럼 아주 애지중지하시네. 우리 애들은 제가 그렇게 못 키워왔는데 광양죽필의 명인으로서 네. 예술성과 상품성을 네. 함께 추구한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품성, 예술성. 작품성, 대중성을 이제 그게 가장 근접했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거든요. 아, 예, 가장 그런 것들이 그 점수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상품성, 작품성, 그다음에 뭐 대중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저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점을 둔다는 거는 작품성이죠, 예술성. 예, 작품성의 예술성에다가 치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 공예 또는 주필 공예가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상품들이 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점에 또 중점을 둬야 될까요? 결론은 그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거. 예. 예, 가장 한국적인 것. 즉 말해서 그 제품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그건 정말 세계적인 상품이죠. 아, 예. 네, 그는 물론 이제 명성도 거기에 세계적인 명성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알게 하게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예를 쓰셔야죠. 뭐 관광공사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통공예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세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일체돼야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펜 하나를 보며 모든 것을 다 느낄 수는 없다. 하지만 작가의 치열한 예술혼이 담겨있는 수공예 작품의 미를 느끼게 해주며 이 펜은 세상에서 나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펜이라고 소중하게 간직만 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런 주필 공예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네. 이건 이제 결국은 또 후대에 계승을 해야 될 텐데 현재 뭐 내 제자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네. 또 이걸 이 공예를 전승시키기 위한 네. 어떤 뭐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럼 혼자만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내가 혼자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 예, 누군가가 하고 싶다 할 때 저는 전수가 아닌 이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억지로 맥을 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저희 애들은 음악 부분입니다. 음악 쪽입니다. 그래 이제 농담으로는 하지만 나중에 이를테면 뭐 지나가는 말로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거를 이어주겠지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어가겠다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런다면은 정말 함께 할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맥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굳이 뭐 찾지 않아도 본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나타나면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걱정인데 만약에 네. 요즘에는 이제 그 공예라든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네, 힘듭니다. 결국은 그 맥이 많이 끊기고 있다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뭐 지원이나 뭐 제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강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많이 생각을 강구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 숨어 있는 자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뛰어들고 싶어 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전통이 되고 맥이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즐거워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즐거움거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사실 그 부분이 우리 재산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재산을 그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조금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세요? 가면 갈수록 그 꿈이란 게 말입니다. 그 어릴 때는 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꿈을 저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꿈을 잘 끌고 잘 데리고 가는 게 꿈입니다. 즉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저와 함께 쭉 가는 게 꿈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게. 예. 살아오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한상복님의 그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배려.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삶보다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껴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베푸는 게 곧 성공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배려. 그 광양주필 명인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과 꿈을
그다음에 기다림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늘 관심과 집요함 속에서 그 관심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워야 계속 관심이 생긴다는 거, 관심 있어야 즐겁다는 거, 이거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집요하게 관심과 즐거움을 함께 하셨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김선중 광양주필 명인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고든 대나무는 예로부터 선비이면서 군자에 비교되곤 했습니다. 대나무의 화려한 변신, 국내 유일의 주필공예가 명인 김선준. 그는 실용적이면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 창작 공예가입니다. 광양주필은 전통의 멋과 향기를 살리며 광양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공예기술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다양한 전통 공예품 중에서도 독보적인 정치를 담고 있는 광양주필. 김선중 명인의 광양주필이 더욱 발전하고 계신데요.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